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이 또 가격이 크게 상승을 해서 52K라고 하는 중요한 저항 구간에 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이 흐름들이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이유는 이제 첫 번째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이제 수요에 의한 효과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현물 거래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상승을 하는 거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4월에 예정되어 있는 비트코인 반감기를 이제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면서 가격이 더 많이 상승 랠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는 고래, 그리고 그 고래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기관들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움직임들을 지켜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현물 ETF, 네, 그 중에서도 블랙락의 IBIT가 계속해서 유입량이 거침없이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어제 하루 동안에도 10,000BTC가 유입이 되면서 전체 보유량이 이 짧은 기간에 10만 BTC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블랙락이 이 시장에서도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행보들을 보이고 있죠. 네, 그래서 현물 ETF를 출시한 이 운용사들끼리 다시 수수료 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베스코와 프랭클린 템플턴이 현물 ETF 수수료를 낮춘 바가 있는데요. 지금 어제 피델리티도 0.75에서 무려 0.35%로 수수료를 인하했습니다. 그만큼 이 시장이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이고 결국은 이 규모 자체가 워낙에 커질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낮춰서 이 시장에서 더 많은 어떤 영역을 구축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무엇보다도 지금 피델리티가 블랙락에 이어서 확고하게 2위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블랙락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지금 상승하고자 하는 이 피델리티의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현물 ETF 수요와 반감기 기대감에 대한 영향들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고래들이요,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고 있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은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지갑에서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수량이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총 이 거래소에 보관되어 있는 물량이 234만 BTC에 불과합니다. 자, 이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네,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장기 보유를 목적으로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본인들의 지갑으로 옮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매집의 주체는 누군가를 살펴보면은 이 고래들이 매집하고 있다는 것들이 시그널상으로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00개에서 그 100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이 고래들의 어떤 물량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하락장부터 해서 이 상승장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물량들을 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수준이 요 아주 중요한 구간들까지 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뒤에서도 대세 상승장이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명확한 시그널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보시면 이 고래들의 물량은요, 아직까지도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해야지 대세 상승장으로 진입을 합니다. 2021년 불장 당시를 보시면은 이 구간들까지도 장기 보유자들, 이 고래들은 계속해서 매집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량들을 던져내는 구간은 지금 보시면 이 구간인 거죠. 가격이 더 가파르게 상승해서 더 본격적인 랠리를 이어가려고 하는 이 구간부터 던져내면서 손바뀜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네, 고래들의 움직임은 예치와 인출량에서도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인출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비트코인 고래들은 축적을 이어나가고 있고, 지금 보시면은 최근부터 더 강력하게 축적을 이어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물 ETF가 승인됐고 그 수요 효과가 아주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감기까지 겹쳤을 때 어느 정도 상승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상승하는 움직임들은 뭐 아직까지 대세 상승장의 큰 움직임들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때가 되면은 더 많은 포모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DCA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물량들을 빠르게 좀 매집을 하고 이후에는 알트코인을 함께 투자하는 전략들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제가 현물 ETF에 의한 수요들, 실질적인 현물 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은 선물 거래의 어떤 여파들이 적게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표는 기관들이 주로 이용하는 CME의 연간 베이시스를 갖다 나타내는 겁니다. 이 베이시스라고 하는 것은 선물 계약 가격과 현물 시장 가격 간의 차이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선물 계약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 얼마나 많은 프리미엄이나 할인을 지불해야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선물 계약과 현물 시장 가격의 갭이 높아진 것이기 때문에 선물 계약이 굉장히 크게 활성화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좀 크게 상승했던 구간들과 비교를 해보면 지금 굉장히 좀 안정적인 국면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상승의 폭이 크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CME 뿐만이 아니라 주요 거래소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뭐 바이낸스나 OKX, 데리비트 다 비슷한 어떤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물 위주의 거래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선물 미결제 약정으로 봤을 때도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동안에 뭐 그렇게 급등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크게 상승했던 것들과 비교를 하면은 굉장히 어떤 안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구간들, 저항 구간들을 크게 돌파를 하지 않는 모습들인데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 가격은 아주 주요 구간들을 연이어서 거침없이 돌파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현재 비트코인의 상승이 굉장히 어떤 레버리지를 동원한 그런 움직임들보다는 건전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단기 보유자들의 어떤 거품들, 버블을 나타내는 쇼텀 버블 리스크를 봐도요. 지금 보시면은 그렇게 우려할 수준이 아닌 이 정도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대세 상승장 동안에는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었냐면은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럼에도 현물이 주도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선물 거래가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선물 거래 자체가 현물보다 더 규모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수요 포지션들을 청산을 연이어 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숏 포지션이 청산을 되고 나면은 이제 다음은 롱 포지션을 청산하는 그런 또 패턴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없겠죠. 결국은 조정의 구간들이 오게 될 텐데 그 구간들이 오더라도 이제 현물 위주로 거래가 됐을 때는 가격의 방어 수준들이 굉장히 좀 양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선물이 주도하는 시장보다는 더 안정적인 어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현 시점에서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가게 될지 조정을 받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두가 저마다 보고 있는 투자의 어떤 관점이나 아니면은 사용하고 있는 지표들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이 비트코인이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좀 살펴보면은 단기 보유자 물량들의 이제 어떤 공급량 감소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쇼트홀더, 즉 단기 보유자에서 거래소로 들어가는 물량들이 꾸준하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급격하게 상승을 했는데 장기 보유자들이 한 2,000개 정도의 물량을 옮기는 동안에 단기 보유자들은 5만 개 이상의 거의 그 정도의 물량들을 옮겨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팔고 있는 거는 단기 보유자고 사고 있는 건 장기 보유자고 이 흐름들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고래들은 훨씬 더 길게 보고 더 현명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조금 올랐다고 팔고 조금 올랐다고 팔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반감기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훨씬 더 큰 상승들을 노려야 되는데 그럼에도 계속해서 단기 투자자들은 지금 매도 움직임들을 보였다는 거죠. 근데 그 물량들이 결국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량들이 정점을 찍었다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유동성 공급량이 감소를 하는데 수요는 계속해서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심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금 지속이 되면은 55,000달러까지는 계속해서 이동을 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채굴자들의 움직임도 지금 계속해서 물량을 사실 던져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물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 잔액이 181만 BTC로 지금 감소를 했습니다. 이거는 2021년 7월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 중요한 구간까지 와 있는데요. 물론 과거에는 더 많은 물량들을 이 아래로까지 던져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많은 물량들을 던져내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이죠. 그만큼 지금 물량들이 나오는 것보다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시장의 중심 자체가 이제 채굴자에서 기관들로 많이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의 패턴처럼 채굴자들의 물량에 의해서 뭐 가격이 크게 하락할 수 있다. 이런 공식들도 이번 패턴에서는 약간은 희석되는 모습들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요. 요거는 제가 스터디에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우리가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이 시장의 상황들이 지금 대세 상승장으로 진입을 했는가, 진입하지 않았는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하는 움직임들 때문에 이제 대세 상승장에 진입을 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대세 상승장으로 이동하지 않았고요. 즉 본격적인 랠리는 아직까지 시작을 안 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금 오르는 것 가지고 이렇게 일희일비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요거는 고래의 움직임과 어떤 오래된 코인의 소비를 의미를 하는 건데요. 지금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이 고래들의 물량들이 얼마나 들어온지를 보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고래들이 지금 주도해서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빨간색은 오래된 코인들이 파괴되는 움직임들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고래들이 크게 물량을 던져냈고 이때 오래된 코인이 파괴가 됐었다는 건데, 지금은 고래들이 많이 거래를 했지만 오래된 코인의 소비는 일어나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죠. 빨간색은 발견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고래들은 장기 보유자들이 모으고만 있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6개월 미만의 단기 보유자 물량들이 계속해서 돌고 돌면서 지금 소진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대세 상승장으로 가게 되면은 이 고래의 움직임과 그리고 이 에너지, 이 코인 연령의 소비가 함께 나오면서 가격이 함께 동반 상승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그 얘기는 이제 고래들이 오래된 코인들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걸 시장에 이제 던지기 시작을 했고, 이거를 새로운 수요자들이 나타나서 매집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움직임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대세 상승장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대세 상승장이 일어나기 전까지 우리는 비트코인을 매집해야 된다라는 거를 숙지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CBD 지표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52K에 아주 단기간에 빠르게 지금 매도벽이 형성됐었다가 요 구간을 일시적으로 뚫고 올라갔는데 다시 좀 하회를 해서 52K를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매도벽이 두껍진 않지만 계속 형성이 되어 있죠. 근데 대신에 52K 바로 상단에 더 두껍게 지금 형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뒷장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촘촘하게 매도벽들을 만들면서 이 구간 위로는 이제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또 매도세들의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고래들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는 이 구간에서 물량을 떨궜다가 홀딩을 하다가 다시 가격 상승하는 구간에서 물량을 넣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가격 상승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나머지 고래들, 이 보라색과 빨간색 고래도 물량을 여기서 넣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규모의 어떤 거래들이 중심이 되어서 시장이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런데 바이낸스는 앞서 요 구간에서 가장 두껍게 지금 매도벽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미국의 기관들이 주로 거래하는 코인베이스의 움직임이 조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매도벽을 굉장히 강력하게 각 구간마다 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쳤다는 것은 굉장히 더 많이 가격이 단기간에 상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구간들 위까지 올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단기적으로 너무 많은 상승들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들을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65,000원에 가장 두껍게 지금 매도벽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이 지금 어떻게 매물대가 지금 가격을 전후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시고 이후에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구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매물대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지금 가격의 변동성들이 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향으로 이탈하게 됐을 때는 48에서 50K 요 구간이 아주 강력하게 지금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방으로 봤을 때는 좀 요 구간들은 굉장히 매물대가 얇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쉽게 통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을 지나서 바로 마주치게 되는 첫 번째 저항은 55K가 될 것이다. 즉 52K를 뚫고 나면은 55K까지는 조금 더 수월하게 갈 가능성을 또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구간을 지나고 나면은 이제 57K 부근까지 지금 가야 되는 미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들을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60K까지 지금 빠르게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앞서 코인베이스 보여드렸지만 65K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60K부터 아주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는 좀 단기적으로는 강력한 어떤 저항 구간을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도미넌스 보시면요, 약간 주춤을 하다가 다시 비트코인이 주도하는 장세들의 어떤 조짐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시장을 좀 끌고 가듯이 움직여 왔죠. 네,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계속해서 44.7K를 두고서 지금 아주 공방을 벌이다가 순식간에 이 구간과 48K까지 뚫고 지금 52K까지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갔을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저항 구간은 앞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이 구간에서 이 흐름들이 이탈이 됐을 때는 어디로 향할 수 있는지를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이 48K를 방어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은 요 구간에서 이제 조금 상방에 있는 요 20 지수이동 평균선을 이제 중요한 지지 구간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는 현 시점에서는 45.8K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하회를 하더라도 요 구간 내에서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있고, 이 하단까지는 어떤 중요한 악재들이 발생하면은 뭐 이탈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기술적인 분석상으로는 그 하단까지 돌파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그널이 부족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매수로 진입을 했는데 과거의 어떤 패턴들로 봤을 때는 이 정도로 길게 유지되는 구간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추세적인 흐름 자체는 지금 매수세가 더 많이 우위를 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온체인 분석업체 크립토컨트가 주간 보고서를 통해서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의 신규 수요 덕분에 5만 달러를 돌파를 했고, 아마도 네트워크 가치 평가 관점에서 다음 목표가는 5만 6천 달러가 될 것이다, 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